수묵화 문인화 시간입니다. 왕초보님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자, 우선 우리가 수묵화나 문인화를 하실 때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우선 벼루에다가 요즘은 먹물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죠. 먹물 일일이 갈아 쓸 필요 없습니다. 먹물이 나오고요. 그다음 벼루에다가 먹물에다가 이제 그다음에 부수. 요 긴 붓은 뭐 여러 가지 사군자, 문이나 수묵화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12mm짜리 붓인데요. 두께를 말합니다. 그러면 길이는 약 8.5cm, 9cm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주로 먹을 다루는 붓이고요. 그 다음에 채색 붓이 있어야 됩니다. 채색 붓. 채색 붓은 요 정도, 그러니까 요 길이의 한 3분의 2 정도. 요거는 약 10mm 정도 두께가, 길이는 어디 보자, 길이가 한 5cm 정도 되네요. 예, 5cm. 채색 붓은 5cm. 하나는 빨간 거를 전문적으로 쓰시고, 요거는 먹과 다른 채색을 섞어서 쓰시는 붓으로 준비하시고, 요거는 빨간 거는 색감이 맑아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빨간 거. 요 붓은 뭐 여러 가지 색을 섞어 쓰셔도 되고, 요 붓은 주로 먹을 쓰는데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12호니까 길이가 막 8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물그릇, 이런 물그릇 있죠? 물그릇에다 물을 담아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접시가 필요합니다. 접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목을 하면서 붓을 닦으면서 먹색을 볼 수 있게끔 이런 헌 종이, 뭐 그림이나 서예 연습한 헌 종이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붓을 닦으면서 먹색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물은 이렇게 됐습니다. 붓, 벼루와 먹물, 그 다음에 물그릇, 접시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선지는 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화선지, 그 다음에 이게 서진, 글을 쓸 때 눌러주는 거 해가지고 서진이라고 합니다. 고무 막대기를 말하죠.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가 그림을 그리실 때 붓 잡는 법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붓을 잡고 오래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 잡는 것보다는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걸 쌍구법이라 그러는데, 쌍구법이라 그러죠. 쌍구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네 손가락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시는 게 편하고, 오래 했을 때도 이게 손가락이 안 아픕니다. 그 다음에 붓 사용법.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붓을 움직여 가는 거를 움필이라고 그러죠. 움필법.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움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을 떼거나 아니면 면적을 나타낼 때 붓을 잘 사용하셔야만이 맑은 선과 뼈난 선, 맑은 먹색, 농담의 변화, 여러 가지 색깔을 잘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붓을 잘 써야 하는데, 특히 용필, 움필에서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용필입니다. 용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용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붓은 이렇게 세웠다가 눕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끝만 갖고 써서도 안 되고, 몸통만 갖고 써서도 안 되고, 끝과 몸통을 그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용필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붓을 쓰실 때 팔로 운필해라, 팔로 용필해라, 팔로써 해라. 그러니까 붓을 진 상태에서 이게 손가락이나 손목을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붓을 쥐고 이렇게 손가락이나 팔목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잘 붓을 내려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팔 전체로 끄어야 된다. 이렇게 팔 전체로 이렇게 해야 된다. 팔 전체로. 쓰시다가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팔 전체로 내려 그어야 된다. 팔로써 운필하라. 용필을 잘하라. 그 다음에 붓의 끝과 몸통을 적절히 사용하라. 붓끝과 몸통, 그러니까 면이죠. 붓면을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자, 붓끝만 갖고 붓끝을 쓰는 데는 주로 선을 내는 데 쓰이고, 몸통이나 면적을 할 때는 붓면을 써야 됩니다. 특히 몰골법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가다가 몸통을 눕히고, 이렇게 끝으로 가다가 이렇게 몸통을 눕히고, 끝을 가다가 몸통을 눕히는데 손목을 쓰지 않죠, 손가락을 쓰지 않죠, 팔 전체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큰 것들은 몸이 물러나면서 온몸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봉과 편봉을 적절히 써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붓끝과 몸통을 쓰라 그랬죠. 붓끝과 갈다가 가늘게 가다가 또 면적을 넓게 주고 이렇게 쓰라 그랬죠. 이렇게 할 때 중봉과 편봉을 함께 써라. 중봉은 붓끝이 까만 먹선의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이고, 편봉은 치우칠 편, 붓끝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써야 된다. 그게 이제 편봉인데, 중봉은 선질이 곱게 나옵니다. 선질이 잘 나오죠. 근데 먹색 변화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편봉은 선질은 약간 거칩니다. 근데 먹색 변화가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냐 나쁘냐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적절히 중봉과 편봉의 그 맛이 다르기 때문에 선질을 낼 때도 너무 매끄럽게 할 때도 있지만 약간 거칠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그 선이 어느 선이 그때마다 쓰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딱 어느 선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봉과 편봉이 적절하게 같이 써야 된다. 서에는 철저하게 중봉으로 쓰이죠. 그러나 그림에서는 중봉과 편봉을 적절히 섞어서 쓰셔야 됩니다. 자, 중봉을 할 때는 이렇게 선이 고와요. 근데 가는 선이라고 해서 너무 매끄럽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니야. 때에 따라서는 약간 이렇게 편봉으로서 거칠게 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먹색이 우선 변화가 생깁니다. 먹색이 이렇게. 자, 이 넓이를 할 때 이렇게 중봉으로 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 굵기선을 편봉을 하면 이렇게 선이 농중담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중봉을 쓸 때가 있고 또 편봉을 쓸 때가 있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그때마다 중봉과 편봉을 적절히 번갈아 가면서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붓끝이 따라오게 써라. 아까도 잠깐 언급했죠.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순필이라 그럽니다. 순필이죠. 올라갈 때도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육필이라 그래요. 거슬러서 이렇게 붓끝이 앞에 가도록 하는 것을. 근데 우리가 순필을 하더라도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찔러서 오면 안 돼. 선이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찔러서 하면은. 예. 특히 선을 낼 때 이렇게 찔러서 오면 안 돼. 이렇게 손은 여기 있는데 손가락을 쓰면서 붓끝이 먼저 와버렸죠. 그래서 안 되고 선을 낼 때나 면을 낼 때 자 항상 이렇게 약간 눕혀서 붓끝이 따라오게. 자 이렇게 붓끝을 구부려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따라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중봉과 편봉을 이렇게 붓끝이 따라오게.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찔러서 먼저 나가버리면 안 돼. 붓끝이 손보다 먼저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돼. 자 이렇게도 이렇게 찔리듯이 나오시면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어디로 가든지 붓끝이 이렇게 끝이 시야를 가리지 않고 따라오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산사에서 부백중 같은 것은 이렇게 탁탁 찔러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 붓끝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때까지는 붓 사용법입니다. 항상 팔로 손필하라. 용필을 잘 하라. 붓의 끝과 몸통을 적절히 사용하라. 중봉과 편봉을 적절히 번갈아 사용하라. 붓끝이 항상 붓끝이 따라오게 하라. 그 다음에 먹의 사용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자 수묵화죠. 문이나나 수묵화, 문이나도 우리가 목과 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묵화에 속하죠. 자 수묵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과 목을 같이 쓰는 겁니다. 목만 쓰게 되면 그건 묵화가 돼요. 근데 물하고 농액하고 원액하고 같이 적절히 섞어서 쓸 때는 우리가 수묵화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채색을 넣으면은 우리가 수묵담채화라고 하죠. 수묵담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묵화를 할 때 항상 물을 먼저 붓끝에 묻히고 그 다음에 물을 먼저 묻히고 먹을 찍는다.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 항상 먼저 어떤 사람은 먹을 먼저 찍었다 다시 물에 갔다가 또 먹을 찍었다 막 이렇게 번갈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순서를 막 종잡지 못하고 먹을 먼저 찍었다 다시 물에 갔다가 또 다시 먹을 찍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붓을 빨 때는 물에다가 깨끗이 빨죠. 다시 물을 제거하고 조물을 할 때는 물을 먼저 찍고 먹을 찍으셔야 제대로 된 색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나는 게 그러면은 수묵화는 물과 먹을 섞어서 쓰는데 그럼 아예 그냥 이런 접시에다가 아니면 조그만한 물그릇에다가 적당히 먹과 물을 섞어서 쓰면 안 됩니까? 라고 가끔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색이 잘 안 나와요. 농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어. 농중담에. 물을 쓰고, 자, 중요합니다. 먹에다가 물을 섞어 쓰니까 아예 그냥 그릇에다가 먹과 물을 섞어서 쓰면 안 될까요? 하는데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색깔이 잘 안 나면서 농중담의 변화가 안 있습니다. 항상 물을 먼저 찍고 끝에다가 농목을 찍어서 비벼야만이 내가 원하는 농중담의 적당한 맑은 색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헷갈려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분들도 난초꽃 할 때 보니까 접시에다가 아예 물과 먹을 섞어서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먹색 다 똑같아 보죠. 맨 위에는 진하고 작은 꽃 중에서도 농담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기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명심하셔야 될 것이 항상 물을 먼저 찍고 농목을 찍는데 접시에다가 물과
물을 적당히 섞어서 쓰시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이 접시에는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돼. 이 접시에는. 이 접시에 어떨 때는 막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거든요. 색을 이렇게 비벼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벼 하기 때문에 물이 여기 고여 있으면 안 돼. 깨끗한 붓에다가 물을 찍고 먹을 찍어서 이렇게 비비거든요. 그래서 먹색을 내는데 여기가 물이 많아버리면 잘 안 돼요. 안 나요. 저기. 그래서 이 조목하는 과정도 접시에 물을 없게 해라.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거친 이렇게 바이나 카메라 덩크를 하다 보면은 붓끝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붓끝이 깨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접시에다가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안 모여 잘. 그래서 그때는 물을 항상 먼저 적셔서 쓰던 목도 빨면서 적셔야 끝이 모인다. 그러면 다시 다듬어서 물 찍고 농목을 찍어서 선을 뺄 때 잘 된다. 깨져 있는 붓을 모으기 위해서는 물을 찍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산무법이었죠. 아까 산무법이라고 하는 것은 농색, 짙은 색, 중간색, 엷은 색, 농색, 진한 색, 엷은 색, 중간색, 농중담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붓에 물을 찍어서 끝에다가 몸을 찍어서 적당히 비비면은 이렇게 편봉으로 썼을 때, 자, 이렇게 편봉으로 썼을 때, 잠깐만요. 이렇게 편봉 쓸 때 끝에는 진하고 중간이 연하고 중간목이고 지금 연하게 나오는 걸 산무법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편봉으로 썼을 때 진하고 중간이 연하고 지금 물이 젖어 있으면은 구분이 잘 안 되게 보이거든요. 동영상에서는. 그래서 농중담 되는 것을 산목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생목으로는 잘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섞지 않고 바로 목만 찍어서 하면 너무 까매 보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서예가 아니기 때문에 서예는 농목을 그대로 원액을 그대로 쓰지만은 그림은 반드시 물을 섞어야 돼요. 그래서 원액을 쓰면 그리면 안 된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물과 먹을 섞어서 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진한 목이 있고 아주 또 얇은 연한 목이 있고 또 적당히 중간 목이 있어 이렇게 색이 변화가 있게 이렇게 농중담의 변화, 농담의 변화를 주셔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산무법이죠. 그리고 모든 그림은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갖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면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붓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선을 잘 내야 되고 또 면을 잘 내야 되고 모든 그림은 선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도 잘 내야 되고 이 붓면도 그림의 면도 잘 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는 붓끝과 붓면을 잘 쓰셔야 됩니다. 선도 중요하고 또 면도 중요하고 그림의 어떤 입체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과 면이 절대적으로 구성이 잘 돼야 되는데 그때는 붓끝을 이렇게 잘 쓰기도 하고 또 몸통을 붓면을 잘 쓰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과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수묵화나 문인화를 할 때는 사군자를 기초로 잘 다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생 이런 것도 그림에 해놓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눈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는 대생들이 필요하는데
그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기도 하고, 항상 기초를 다지는 데는 사군자, 매난국주, 매난국주, 요것만 잘 하시면은 요 안에가 모든 그 선과 면을 쓸 수 있는 게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붓끝 쓰는 거, 면 쓰는 거, 그 그림의 선을 나타내는 거, 면을 나타내는 거, 이 요소와 기본 요소, 중요한 요소들이 면난국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면난국주만 기초가 잘 다져놓으면은 다른 그림들은 무난하게 잘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제 경험인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사군자 포함해서 문인화를 잘 하시게 되면은 인물화는 굉장히 어렵죠. 인물화만 빼놓고는 뭐 산수화 또는 심지어 유화 이런 그림까지도 우리가 재로 쓰는 법만 알면은 그다지 쉽지가 않다. 아주 어렵지가 않다. 죄송합니다. 그다지 어렵지가 않더라.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아크릴도 써보고 유화 물감도 써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선질이 중요하고 또 면 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또 눈썰미를 키우면은 우리 문이나 수묵산수화라든지 수묵화, 뭐 여러 가지 유화, 아크릴화 이런 것도 무난하게 할 수 있더라.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 수묵화에서는 사군자를 포함한 문이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